번째 NFT 세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SN의 이상석 대표이사님께서 메타버스 생태계와 멤버십 NFT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무대로 올라와 주셨네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FSN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많은 내용들이 겹치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는 오늘 좀 약간 케이스 위주의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이 NFT 시장에 대한 시장 현황을 좀 설명드리고 저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좀 어떤 저희가 느꼈던 배웠던 레슨 런다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불과 저희가 3년 전만 해도 NFT라는 단어로 이렇게 컨퍼런스가 많이 진행되고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플랫폼사와 모든 어떤 기술 서비스들이 나올 때마다 NFT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이 NFT가 모든 산업의 핵심이 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웹 3.0이라는 키워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어떤 탈중앙화라는 가치가 있고 이 탈중앙화라는 건 여러 개의 서비스가 다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유니버스를 이루는 어떤 프로덕트와 그다음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려면 이 안에서 어떤 경제적 토크노믹스가 동작을 한다든지 디지털 어셋들의 자유로운 이동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NFT라는 이 기술과 어떤 요소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NFT에 대한 중요도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강연자분들이 앞서서도 이제 인사이트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NFT라는 게 어떤 단순 소유 증명의 기술이라는 걸로 많이 접근을 하고 기술적 가치가 있긴 하지만 이 단순 기술 가치보다는 어떤 이 메타버스 상에서 소유 가치를 불어넣었을 때 훨씬 더 이제 반응이 좋고 훨씬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시장, 그러니까 as for now라는 단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아직까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NFT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은 어떤 단순 디지털 굿즈나 단순 소유 증명을 하고 있는 아트 시장보다는 랜드, 디지털 어셋, 어떤 멤버십 프로젝트, 그다음 P2E 이런 쪽에 이제 훨씬 더 많이 각광을 받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아마 다음 컨퍼런스 때부터는 아까 메타버스 샌드박스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상호 운용성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NFT가 여러 개의 플랫폼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또 어떤 다른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이게 하나의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시장을 보면은 올해 초 2022년도 1월 달부터 1년간 거의 이 NFT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 중에는 이 멤버십이라고 부르는 멤버십 PFP라고 부르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거의 80% 90% 이상의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고는 있지만 제가 솔직하게 봤을 때 국내에서는 NFT라는 메가 트렌드를 통해서 어떤 마케팅이나 단순히 접목하는 시도 정도가 아직까지 초입인데 놀라운 것은 올해 초에 저희가 국내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클레이튼 기반으로 이제 많이들 하는데 접근성이 좋아서 이 클레이튼의 트랜잭션 어떤 수의 어떤 추이를 보시면 작년 1월 달과 올해 1월 달 한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100배 정도의 트랜잭션을 견인한 게 이 NFT 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트랜잭션의 대부분을 견인하고 있는 회사 중에 저희 FSN이 이제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방금 전에 발표해 주셨던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든지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미아 클럽, 그다음 벨리곤 프로젝트 이러한 어떤 실제의 누적 거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주 무의미한 숫자가 아닌 되게 폭발적인 잠재성을 가진 어떤 시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 NFT라는 게 메타버스로 인지 모르겠지만 웹 3.0이라는 키워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떤 기술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고 해서 많이 접목을 시도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주로 설명드릴 얘기는 멤버십 PFP라는 어떤
서브 아젠다를 들고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멤버십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어떤 회원 뭐 이런 정도로 쓰였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멤버십은 웹 3.0에서는 어떤 그 커뮤니티라는 아마 단어로 많이 쓰이게 될 것 같고 그게 저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NFT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이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 NFT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기사나 뭔가 리서치를 해보시면 웹 3.0 형태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어떤 거일까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곳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례보다는 해외 이제 사례고 제가 여기에도 에지포 나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많이 하는데 진짜 이 크립토 시장은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는 시장인 거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인사이트가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좀 성공했다, 너무 잘 됐다, 잘 하고 있다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을 좀 보면은 일단 IP가 어떤 독창적인 되게 유니버스 기반의 IP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 IP를 기반으로 한 베네핏, 홀더만이 즐길 수 있는 베네핏이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잘하는 것은 어떤 이 로드맵을 통해서 이 커뮤니티가 성장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상당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현재 해외에서의 BAYC라든지 두들 같은 프로젝트들이 가장 잘하는 건 그들이 이미지를 잘 그린 것도 아니고 그들의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 그 커뮤니티의 에코시스템을 상당히 잘 가지고 있다라는 데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과거에 없던 산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 장표를 가져왔는데 과거와 다른 게 있다라면 과거에는 어떤 자본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서 유저에게 저희가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컨텐츠를 소비할지 말지를 선택하고 그 소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팬덤이 생기고 사용자들이 스파이더맨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마블이 만든 스파이더맨을 그냥 소비하는 형태로 끝났다라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웹 3.0 시대의 어떤 IP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IP를 가지고 어떤 다 같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프로젝트의 형태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 IP는 여자 그림이라고 해서 미래에 꼭 여자 캐릭터로 성장하는 IP가 아닌 어떤 정해지지 않은 오히려 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이 IP를 정의하고 이 커뮤니티가 하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투사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IP에 대한 어떤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IP가 잘 수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그림 하나를 만드는 이 NFT라는 게 어찌됐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뻐서 잘 된 건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이거는 되게 파스텔 톤의 그림이기 때문에 잘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스파이더맨이 그림이 이뻐서 스파이더맨은 아니거든요. 그가 가진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여러 컨텐츠들이 있고 그 컨텐츠를 좋아하면서 몰입되는 어떤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하게 이 뒷면에 물론 이 앞면에서 이 세계관이 가장 잘 보여지진 않겠지만 어떤 IP를 만드시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는 거에 메인 그 PFP가 되는 형태의 이미지는 상당히 유니버스를 잘 만들었을 때 나중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틀이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어떤 이 홀더만의 멤버십을 갖춰 나가는데 이 과거의 어떤 그 혜택과 지금의 베네핏이 다르다라면은 웹 2.0 시대에는 중앙화된 곳들이 어떠한 혜택이 있을 거라고 정해지고 그게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웹 3.0 형태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베네핏이 바꿀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베네핏이라는 게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여기 스타벅스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스타벅스가 만든 멤버십은 스타벅스에서만 쓰실 수 있었는데
미래에는 이 스타벅스의 멤버십이 다른 어떤 커피숍에서 쓸 수도 있고 다른 곳의 어떤 유니버스에서 또 쓸 수 있는 멤버십 형태로 진화하는 게 웹 3.0 형태의 어떤 멤버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IP의 소유 권한을 넘어서서 비즈니스까지 확장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이 NFT를 소유하신 분이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데 그 레스토랑을 이 NFT 소유자들에게는 할인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이 베네핏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다른 형태의 리워드를 제공하면서 저희가 생태계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 생태계 속에서 충성도하고 유대감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이런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 로드맵이라는 보통 저희가 어떤 이 프로젝트는 어떠한 방향성에서 무엇을 할 거야라고 말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희가 미리 다 만들어진 걸 소비하는 형태가 아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말했던 어떤 로드맵이 실현되는데 이 실현이 단순히 뭘 했어가 아니고 어떤 커뮤니티와 어떠한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뭐 최근에는 거버넌스라는 어떤 형태의 그런 것들도 많이 띄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이루고 그 다음에 그러한 로드맵이 실현됐을 때 자기에게 어떠한 리워드로 돌아오는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명확할수록 상당히 이제 성공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는 시장 좀 설명이라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FSN이 운영하고 있는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레슨 런드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선미아 클럽이라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실 선미아 클럽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대부분 왜 선미님이 안 오시나요라고 묻기도 하고 이게 선미의 어떤 연예인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희가 아까 한장겸 대표님도 부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크리에이터 기반이나 팬덤이 있는 IP 기반의 NFT는 상당히 힘듭니다. 일단 기존 팬덤들은 어떤 NFT가 나왔을 때 그걸 디지털 굿즈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선미아 클럽은 연예인을 수반하는 NFT 프로젝트가 아닌 미래에 아이언맨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서로의 각자 로드맵이 있지만 언젠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IP를 미아라는 IP를 키우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가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진행을 했냐면 저희가 어떤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기존 선미 팬들에게 마케팅을 하거나 이러한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메타버스 속에서 새로운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에게 저희가 그들을 위한 로드맵 설계에 더 신경을 썼었고 선미님의 역할이 뭐냐라면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IP를 가지고 NFT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그 로드맵 중에 하나가 저희의 이제 유니버스가 있는데 미아라는 아이가 음악이 금지된 도시에 갇혀서 음악을 좋아하는 미아가 불법 라운지펍 선미아 클럽을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세계관에 맞추어서 선미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작업을 해주십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노래가 지금 음악이 나오진 않는데요. 이 선미님이 작사 작곡한 OST, 저희 세계관 OST를 이제 발매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 기존의 연예인 NFT라고 한다면 연예인이 앨범을 만들고 그에 수반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저희 프로젝트를 위해 선미님이 활동을 맞추어가는 그런 형태의 역방향의 어떤 형태를 띠면서 좀 더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역시 이 IP를 그래서 만드는데 저희가 실제 이 IP를 만들 때 어떤 페르소나들과 어떤 세계관을 넣는 이 실제 스케치 화면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선미라는 아티스트와는 무관한 미아만의 어떤 세계관과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 제네시스 미아라는 어떤 오리진의 어떤 미아에서 수만 개의 어떤 파생된 미아들을 확장해 나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P가 될까라는 의문과 질문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최근에 이러한 활동 통해서 얻어진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 조금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10월 31일 날 이마트24가 저희가 미아 와인이라고 해서 만개를 만들어서 이마트24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 현대백화점에 가시면 현대백화점의 미아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포커스 카페인이라는 제품은 저 미아를 TV CF로 채택해서 TV의 CF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IP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미지가 아닌 세계관과 팬덤의 규모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멤버십 프로젝트는 웹 3.0 커뮤니티를 얼마나 구축을 잘하는 프로젝트인가라고 귀결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커뮤니티를 잘 갖추는 데 있어서 그냥 소통을 잘하고 응답이 빠르다고 해서 이 커뮤니티가 방대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3.0 시대의 커뮤니티라는 건 어떤 이 커뮤니티원들이 어떤 걸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참여가 어떤 에코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리워드로 돌아오고, 이러한 어떤 에코시스템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발표를 위해서 한번 선미아 프로젝트의 어떤 전체적인 씬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PFP 멤버십이 NFT로 발행되었다라는 기술 요인은 언제든지 누가 홀더고 누가 소유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술 자체를 바탕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어떤 콜라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리워드를 자연스럽게 해 나가고, 이러한 어떤 커뮤니티가 방대해질수록 실제로 이 IP가 실물 경제에 어떤 적용되는 것들을 우리 홀더에게 가장 먼저 베네핏을 제공하고, 그런 베네핏을 제공하는 토크노믹스를 어떤 블록체인 상에서 풀어나가면서 계속 이걸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사실 좀 메타버스 업체긴 한데, 저희 회사의 비전은 메타버스를 리얼월드와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서, 오늘 시간이 된다라면 저희 핑거랩스라는 부스가 저기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NFT 월렛이나 마켓플레이스가 오프라인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가치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선미아 클럽이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벨리곰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오늘 제가 왜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선미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더 메타버스로 향하면서 IP 기반의 어떤 멤버십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 벨리곰은 기업 관점에서, 브랜드 관점에서 이 NFT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대해서 좀 이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벨리곰이라는 프로젝트는 롯데 홈쇼핑이 개발한 IP입니다. 이 벨리곰이라는 큰 곰이고, 잠실 호수에 가시면 되게 큰 곰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기업들은 과거에도 이 멤버십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해왔어요. T 멤버십, 멤버십이 없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근데 통합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별개로 존재하고 있고, 혜택도 별개로 존재하고 있고, 최근에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시도하지만 사용자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저희가 어떤 웹 3.0 형태의 유니파이드 된 멤버십을 만들어 보자라는 시작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리곰이라는 프로젝트는 어떤 롯데그룹의 통합 멤버십인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멤버십,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웹 3.0 형태의 멤버십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반응들이 좋았고, 이 멤버십 프로젝트를 좀 더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존의 멤버십은 내가 이 서비스를 얼마나 썼는 거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정해지고 등급이 정해지는데, 저희는 그걸 반대로 처음에는 동등한 조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존의 멤버십은 돈을 내고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쓴 대가로 어떤 부여받는 가치라면, 이 NFT, PFP 멤버십은 자기가 먼저 돈을 내고 가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돈을 내고 가입하는데, 그 가입 조건에서 서로가 다른 그레이드를, 시작점을 이제 저희가 가져가는 어떤 약간 게미피케이션 같은 요소를 요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미지마다 다른 혜택들이 존재하는 멤버십이라서, 자기가 멤버십을 사고 파는 형태,
가 존재하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좀 놀라운 게 저희가 10,000개 멤버십 중에 상위 30개의 홀릭이라는 멤버십이 있습니다. 이 홀릭이라는 멤버십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롯데그룹이 어떤 통합해서 제공하는 뭐 시그니엘 숙박권이라든지 이러한 혜택들이 이제 계속 주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 거래가가 3천만 원에 사고 팔리는 그런 이제 형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혜택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왜 3천만 원에 팔리냐면 10,000개로 한정돼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 멤버십. 저희가 과거에 서울 컨츄리 클럽 같은 데가 앞 사람이 죽어야지만 다음 사람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정된 가치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멤버십이다라는 점이 하나 작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크게 발전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기업 관점에서 아까 그 벨리곤 같은 경우는 가장 현실화해서 진행해 볼 수 있는 정도가 이런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 브랜드나 기업이 너무 메타버스로 가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벨리곰이라는 프로젝트가 저희가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가 뭐냐면 저희 벨리곰이라는 멤버십의 가장 큰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 방대한.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 혜택도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어떤 혜택을 주면서 멤버십의 어떤 로열티를 증대시키고 이걸 통해서 롯데 안에서 더 락인시키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이 멤버십 PFP 프로파일 픽처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성공하려면 이 4가지 정도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 그 IP와 어떤 독창적인 유니버스가 담긴 IP, 그리고 이 IP를 통한 어떤 에코시스템, 그 IP가 하나의 이미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 그게 2차 창작이 되었던 어떤 뭐 다른 협력이 되었던 다른 파생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커진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베네핏과 리워드가 홀더 중심의 어떤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안에서의 에코시스템을 바탕하기 위한 어떤 토크노믹스가 반드시 존재하는 프로젝트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멤버십 프로젝트가 이 NFT 시장의 90%를 저는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멤버십이라는 키워드는 더 방대해져서 저는 커뮤니티 NFT 프로젝트라는 단어로 불릴 정도로 아마 커지지 않을까. 뭐 단순히 처음에는 어떤 IP를 만들겠어라는 멤버십 프로젝트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기업 같은 우리 브랜드에 어떤 혜택을 주겠어라는 멤버십 프로젝트가 있겠지만 미래에는 다른 어떤 형태가 있지 않을까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오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NFT를 얼마 전에 하기로 천명하면서 기존의 커뮤니티가 아닌 웹 3.0 형태의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옆에 이 말이 그려진 이미지 같은 경우는 NFT를 렌트하는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내가 이 혜택이 필요 없는데 NFT 보유자라면 저희가 리조트 회원권 같은 거를 이제 렌트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진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의 NFT 시장에서 이 NFT가 가진 기술적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수정하기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에 NFT를 뭔가 발행하면 그 속성을 블록체인 상에서 온전히 수정하기 힘든데, 최근에 많은 블록체인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다이나믹 NFT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NFT 안에 속성이 변하는, 그래서 실제 이 NFL, DNFT 같은 경우는 선수의 능력치 1년간의 어떤 선수의 그 경기 능력치가 매년 반영이 돼서 그 NFT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NFT의 가격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NFT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아닌 어떤
다음 세대의 되게 기능성이 있는 토큰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물론 기술적으로는 non-fungible 토큰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바라보시고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가 이제 제 발표였고, 제가 원래 선미님을 같이 모시고 단상에 오르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모셔오진 못했고, 영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저희가 피드백을 받은 영상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 멤버십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를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음성이 안 나오는 거 소개될 수 같은데. 있어서 영광입니다. 기존에는 엔터사가 가수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또 팬들에게 뭔가 일방향적으로 제공하고 또 소개하는 형태였다면, NFT 시장은 커뮤니티라는 또 새로운 팬들과 함께 같이 콘텐츠를 또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뭔가 양방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게 뭐 반짝하고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든든한 커뮤니티가 있어요. 사실 저의 커뮤니티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돈독해지는 그런 유대감도 많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뭔가 든든한 커뮤니티가 있어서 조금 더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선미야 클럽의 세계관이 열렸고 또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이 시작이 됐어요. 또 저도 이 확장을 함께 할 계획이고요. 네, 많은 선미야 클럽의 홀더분들이 이 확장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FSN의 이상석이었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역시 컨셉 소개보다는 실제 사례랑 그리고 시장 트렌드를 위주로 발표를 해주셔서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